안녕하세요. 리드멘토 대표 멘토 단테 선생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단테의 IELTS 강의가 아니라 단테의 합격의 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제가 오늘 합격에 관련된 썰을 좀 풀어볼게요. 제가 16년간 IELTS를 가르쳤는데요. 그때 수만 명의 합격생들 중에 여러 학생들 중에 공통된 특징들을 제가 좀 발견했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어떤 학생들이 합격을 합니까? 선생님, 도대체 어떤 학생들이 IELTS에 고득점을 맞고 합격을 합니까? 선생님, 어떤 학생들이 이 단기간에 합격을 해서 해외 유학이나 이민을 갑니까? 도대체 어떤 학생들이 합격을 하는가? 영어로 하면 Achieve IELTS죠. 이 Achieve IELTS라고 하는 IELTS의 또 교과서도 있어요. 자, 아무튼 우리가 어떤 학생들이 도대체 합격을 하는가를 잘 봐보니까 당연하겠죠, 여러분들. 영어 실력이 아주 뛰어난 학생들이 당연히 이 IELTS 시험에서 합격한다. 자, 이거는 논외로 하고요. 선생님, 영어 실력이 당연히 뛰어난 학생들은 뭐 토플 만점에, 토익 만점에, 뭐 탭스 만점에 거의 그러한 실력 갖고 있는 학생들이 IELTS 뭐 한 달 배우고 난 다음에 7, 8점 맞는 거는 당연하겠죠. 근데 이런 학생들 말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영어 실력이 그다지 출중하지 않은 학생들의 합격 공통점을 제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합격하기 위해서 이 꿀팁을 제가 드릴게요. 이 합격을 위한 꿀팁이에요. 이거는 공무원 시험, IELTS, 토익, 자, 수능, 자, 토탈 다 모든 시험에서의 합격의 꿀팁을 제가 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영어 실력이 출중하지 않은 학생들은 그 학생들이 유학이나 이민을 꿈꾸고 이제 저희 학원에 오는데 그러면 보통 이 기본반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완전 영어의 바닥이라고 하는 거의 중학교 영어 수준도 안 되는 학생이 와서 6.5를 받겠다, 오버를 6.5를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솔직히 지금 굉장히 몸치인데 제가 단 6개월 만에 이 트레이닝을 해서 전 세계 비보이 대회에서 입상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중학교 영어 실력도 안 되는 수준에서 내가 6.5 이상을 받겠다라고 하는 이 목표는 결국에는 대학으로 따지면 지금 지방의 전문대 정도에 갈 실력의 학생이 단 6개월 또는 1년 만에 서울의 연고대 이상을 가겠다라고 하는 것과 맞먹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런 학생들은 과연 6.5를 받을까요? 네, 받아요. 왜? 변화를 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요,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영어든 또는 공무원 시험이든 수능이든 내가 바닥인 실력에서 끝까지 가기 위해서, 내가 성취한 목표까지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안에 변화가 와야 된다. 어떻게 변화가 와야 된다? Totally change. 완전한 변화가 와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나를 아예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 그러면 제가 그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이 바닥인 학생들이 이 IELTS에서 6.5 또는 6점 영국의 대학에 갈 수준의 이 실력을 어떻게 쌓았느냐. 첫 번째는 여러분들 지루함을 견딘 학생들이 결국에는 뭡니까? 합격을 했습니다. 희한하게요. 이 기본반에서부터 오는 학생들, 특히 이 369 단위로
매너리즘에 빠져요. 369. 이 369가 뭐냐면 3개월, 6개월, 9개월. 내가 3개월 동안 공부를 해보니 아, 내 실력이 진짜 바닥이었구나 라고 하는 이 시간을 견뎌내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만심이 생겨요. 자기 실력에 대한 자만심. 예를 들면 한 5점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죠. 이 3개월 정도 하게 되면 완전 바닥에서 한 5점까지의 실력이 돼요. 그럼 5점 정도의 실력이 되면 내가 영어를 굉장히 잘한다라고 아주 심한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5점에서 6.5의 차이점은 5점과 6.5의 차이점은 제가 감히 얘기하건대 보통 우리가 시골에서 볼 수 있는 또는 여러분들 그 변두리 도시에서 볼 수 있는 3층짜리 건물과요. 3층짜리 건물이 5층이, 자, 5점이라고 한다면 6.5라고 하는 점수는 여러분들 롯데타워예요. 100층짜리 롯데타워의 수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따나요? 그러면 그 점수를 어떻게 따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만 다 땁니다. 왜? 올라가면 되잖아. 3층에서 100층까지 올라가면 되잖아. 첫 번째 뭐냐면 이 지루함을 반드시 견뎌야만 한다.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왜? 재미없잖아. 공부가 세상에 재밌는 사람들이 과연 어디 있습니까? 공부가 재밌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제가 봤을 때는 천재 아니면 완전 실험에 빠진 이미 고인이 된 아인슈타인 같은 과학자 아니고서는 공부의 재미를 절대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변화를 하고자 한다면 첫 번째, 이 지루함을 반드시 내가 겪어야 된다. 지루함을 내가 고독하게, 외롭게, 철저하게 피눈물 흘리면서 겪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인내죠. 좀 과격하게 얘기하면 조낸 버티기. 조낸 버티기. 조낸 버틴 사람만이 그 가을의 결실을 반드시 얻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 특히 이 바닥에서 6.5 이상의 점수 또는 바닥에서 공무원에 합격을 이뤘던 또는 바닥에서 그 다음에 수능에 높은 점수를 받았던 학생들의 대부분 특징은 다 이 지루함을 느꼈다. 지루함을 견뎌냈다. 어떻게 견딜까요? 이 견디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을 생각하는 것. 연로하신 나 하나를, 자식 하나, 자식 장남, 자식 차남, 이 막내 하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부모님을 생각하시면 이 부모님은 뭐예요? 이 자식 하나 잘 되라고 뭡니까? 803 갓바위 가서도 기도를 합니다. 수능 볼 때 803 갓바위가 3000배를 하고요. 공무원 시험 볼 때 서울 조계사가도 3000배를 하시고 또 유학 간다라고 한다면 또 뭐예요? 밤새 새벽 예배를 보시거나 밤새 새벽 예불을 보시겠죠. 그런 간절한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이 지루함은 여러분들이 견디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두 번째는 이 지루함을 견디다 보면 이 369로 한다고 했잖아요. 369, 3개월, 6개월, 9개월. 이 간극에 이 매너리즘에 빠져요. 죽을 것 같아. 막 그냥 이 안에 요동이 쳐. 막 그냥 화가 차고 도대체 나는 이렇게 살면서 이 지루함을 느껴본 적도 없는데 도대체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생고생을 하느냐. 3개월까지 참아 가는데 이 6개월 사이에 이 3개월째 되돌 때에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이 매너리즘에 빠지고 또한 뭡니까? 슬럼프에 빠지기 시작하죠. 슬럼프에 빠질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슬럼프를 극복해야겠다가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를 한번 탁 하고 풀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인가를 욕망해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를 위해서 지금 현재 재미난 일들을 다 뭐예요, 여러분들? 옆에다 치워놓고 정말 나의 욕망, 나의 이민, 나의 유학, 나의 합격 이것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현재 재미난 일, 영화 보기, 여자친구 만나기, 술 먹는 일,
오케이? 이런 일들을 다 제쳐놓고 나의 진짜 욕망을 위해서 열심히 전진하다 보면 물론 어느 순간 깨달은 사람들은 옆에 있는 가지들은 다 치워냅니다. 그러나 보통의 사람들은 이 유혹에 벗어나기 힘든데 이 유혹까지 벗어나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응어리가 쌓이게 돼 있어요. 왜? 이게 바로 스트레스예요. 그러면 이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풀면서 공부하지 않으시면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공부하면서 적절하게 스트레스를 풀지 않으시면 결국에는 문제가 생겨요. 어디에서? 몸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에는 이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셔야 되는데 이 스트레스를 관리 못 하시면 결국에는 몸에 문제가 생겨요. 영어로 따지면 이 mental health하고 이 physical health가 망가지는 거겠죠. 첫 번째는 이 mental health가 이 정신적인 문제가 이미 바닥이 납니다. 이 정신적인 무장이 해제가 된다고요. 3개월 정도 되면.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 신체에 무리가 가요.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다리가 아프기 시작하고 이 어깨 근육이 뭡니까? 결리기 시작하고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고 소화가 안 되기 시작하고 얼굴에 뭐가 나기 시작해요. 자,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의 학생들, 이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의 학생들이 결국에는 합격을 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학생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쓰죠.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결국에는 운동이겠죠. 오케이? 운동이겠고, 두 번째는 명상이겠고, 세 번째는 기도겠고, 네 번째는 독서겠고. 자,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학생들이 결국에는 합격 지점까지 잘 가게 된다. 왜? 맺힌 응어리를 풀어가면 그 마음에는 뭡니까? 이 텅 빈 마음에 다시 공부를 씹는 거예요. 온갖 잡생각이 아니라 이 스트레스를 날려버림으로 인해서 이 응어리 맺힌 내가 도대체 왜 이 공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 한 맺힌 거를 풀어가면서 이 엠프티한 공간에 결국에는 공부를 집어넣어야겠다. 그러니까 학생들 중에서는요, 제가 본 결과 일주일에 2-3번 정도 꾸준히 운동하는 학생들이 결국에는 합격을 했어요. 근데 제가 학생들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운동하세요, 제발 좀? 안 해요. 선생님 운동할 시간에요. 저 차라리 라이팅 하나 더 외울게요. 선생님 저 운동할 시간에 차라리 리딩 한 질문 더 풀겠습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Never, ever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 있는 거는 바닥에서 6.5나 많게는 7.0 진짜 인간 승리를 했었던 학생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부터 토익이 990에 980 맞고 970 맞고 만점인 학생들, 토플 IBT 120점 만점에 110점 이상 맞은 그런 학생들은 논외로 합시다. 그런 학생들은 그냥 여러분들 한두 달만 하면 7, 8점 맞으니까 그런 학생들은 저는 솔직히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바닥인 학생이 도대체 6.5나 7점 맞기 위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 이 지루함을 견뎌야 된다. 이 지루함을 견디기 위해서는 우리는 각오를 해야 돼요. 각오. 내가 진짜 저 설악산 대청봉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래도 내가 끝까지 가보겠다라고 하는 각오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올라가다 보면 반드시 이 지루함이 응어리가 맺혀서 결국엔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 다음에 그게 응어리가 맺혀서 이게 요동을 칩니다. 요동을 치면 죽을 것 같아요. 이 죽을 것 같은 이 마음을 반드시 우리가 풀어가면서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얘기예요. 운동이 될 수 있고, 운동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걷기예요. 그냥 여러분들 뭐냐면 걸으세요. 제가 이전 이런 비슷한 강의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무작정 내가 공부하다가 안 되면 뛰쳐나가서 한 30분이나 1시간 걸으세요. 걸으시면 어떻게 여러분들? 이 신장의 물기능, 이 신장의 수기능이 이 심장의 확기능을 꺼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 정신이 많이 맑아져요. 그리고 명상을 하셔요.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저도 다른 건 안 해도요,
뭐 성공한 사람들이 아침마다 하는 습관, 뭐 그런 책들 제가 수십 권 읽었는데 그 중에 딱 한 가지 합니다. 딱 한 가지 하면 아침에 일어나서요.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그냥 명상을 해요. 내가 오늘 아침에 무엇을 할까? 오늘 무엇을 할까? 내가 오늘 여전히 이렇게 건강한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 그 다음에 오늘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내가 계획을 세우는 명상을 하다 보면 허겁지겁 안 하게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지루함을 반드시 견뎌야 되고 두 번째 어떤 학생들이었냐면 합격한 학생들이 이 스트레스를 잘 관리했던 학생들이 결국에는 합격을 했어요. 자, 세 번째는 선행인데요. 이거는 제가 엄청나게 많은 레퍼런스가 있어요. 제가 수많은 책들을 읽어보니까 네가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 성취하기 위해서는 남들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선생님의 도움, 부모님의 도움, 친구의 도움, 무수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성취를 얻게 돼요. 그러면 도움을 받았잖아. 도움을 받기 전에 지금 내가 도움을 받고 있잖아요.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그럼 뭐예요?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줘야지. 에이, 선생님 저는요. 합격한 다음에 좀 도와줄게요. 그건 여러분들 도둑놈 심보예요. 전지전능한 누군가의 절대자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제가 봤을 때 굉장히 그거는 unfair한 불공정한 일입니다. 나는 더 큰 성취를 위해서 내가 더 완전한 변화를 위해서 무엇인가에 탈바꿈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한다면 그 성취를 위해서는 나 또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나 또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선행을 해라. 선행을 해라. 어떻게 선행을 할까요? 예를 들면 자선단체에 기부를 해라. 예를 들면 각서를 써라. 어떤 각서예요, 여러분들? 죽기 전에, 혹이라도 죽기 전에 뭡니까? 만약에 내가 죽게 된다면 내 장기를 또 이런 의료 발전에 쓰게끔 하는 그런 서약서 있죠. 그런 것도 괜찮고요. 또는 말이라도 굉장히 참되고 어떻게 해요? 진실하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남들을 잘 칭찬하는 그런 말투로 바꾸든가 부모님을 돕던가 한번 해봐라. 네가 평상시에 하지 않았던 그런 선행들을 좀 해봐라 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운이 좋은 사람들은요 그 얘기를 잘 듣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누군가가 오랫동안 생각해 왔었던, 제가 예를 들면 이 합격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책들, 그러니까 학생들을 합격시키기 위해서 영어적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책을 읽었어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과 얘기를 해봤고요. 읽어보니 선행을 하래요. 저 또한 지금 위드멘토 어학원이라고 하는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선행을 많이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선행이 결국에는 make a better world예요. 또는 good behavior예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또는 뭡니까? 나의 한 행동이 결국에는 누군가에게 귀감이 된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 반드시 여러분들의 그 선행은 돌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시험 보기 전에 기부를 하든 그 다음에 뭡니까? 선행을 하든 한번 해봐라. 최근에 저희 학원에서 합격한 두 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이 뭐 선행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해본 학생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이 단태 선생님의 말을 잘 들었지. 시험 보기 전에 이 유니세프에 한 사람은 3만 원, 또 한 사람은 10,000원을 기부를 했어요. 그 학생들은 지금 돈을 벌지 않고 있는 학생이었고 이 10,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학생한테는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이 3만 원 또한 그 학생한테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이 A 학생은 시험 보기 전전날에 선생님 말이 딱 기억나서 3만 원을 기부했고 또 한 학생은 또 뭡니까? 10,000원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둘 다 합격을 했어요. 한 달 만에 5.0에서 6.0이 나와야 하는 아주 절실한 상황이었는데 이 A 학생은 합격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도대체 저 선생님은 뭔데 합격의 썰을 저렇게 얘기하느냐. 첫 번째, 지루함을 견뎌내요. 조낸 버티기, 끝까지 버티기, 내가 죽을 것 같아도 버티기, 조낸 버티기.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사는 거예요. 꼭대기 쳐다보지 마시고 오늘 해야 할 일을 하세요. 오늘 해야 할 리딩을 풀고 오늘 해야 할 여러분들의 분량을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 지루함을 견디다 보면 응어리에 맺힌 이 스트레스를 여러분들 잘 관리를 하세요. 이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이 결국에는 내가 무엇인가에 대한 성취를 반드시 얻게 됩니다. 저 또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왜 저는 또 사업을 해서 큰 또 성과를 얻거나 또는 큰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저도 항상 이 지루함을 어떻게 견뎌내야 될까, 또는 내가 어떻게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될까, 내가 또 어떻게 남들에게 선행을 하며 좋은 일을 해야 할 것인가를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게 봤을 때 핵심인 것 같아요. 이거를 잘 하시면 결국에는 뭐냐 하면 내가 시간이 넉넉하거나 그 다음에 충분한 그 다음에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이 세 가지 팁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틈틈이 좋은 일을 하세요. 틈틈이 좋은 일을 하십시오. 내가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선행을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지금 살아있고 이 강의를 하고 내가 공부를 하고 누군가를 만나고 있는 한 내가 존재하는 이 이유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남들과 더불어 사는 삶, make a better world, 좀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한 삶,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의 성취를 위해서 누군가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너무 식상하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강의는 그냥 제가 느꼈었던 단테의 합격의 썰입니다. 자,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힘드시죠? 항상 힘내시고 지루함을 잘 견디시고 스트레스를 위해서 내가 운동도 하시고 음악도 들으시고 책도 읽고 명상도 하고 요가도 하고 오케이? 선행도 하고 오케이? 그러다 보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좋은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날은 힘든 날이 있어야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반드시 힘들고 죽을 것 같고 울고 싶은 날이 많아야 결국에는 좋은 날이 옵니다. 자,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